서울을 바꾸라는 촛불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서울의 활력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 김민지 정치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3파전으로 잡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구도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세 곳에서 지금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됐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3파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서 또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이렇게 3파전. 그래서 3파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네, 공교롭게 3파전이네요. 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당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예. 당원의 당원들끼리의 여론조사 50% 그리고 나머지 여론조사 5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그만큼 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이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선 투표도 한다고 했고요. 지난번 때는 그 당원 투표 이걸 안 거쳤죠. 단독 후보로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만큼은 좀 당원들의 좀 생각이 좀 중요한 예. 선거가 됐고 또 그 박원순 시장이 뭐 여론조사 전체에서는 좀 앞서지만 당원들의 뭐 당심에선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당심을 생각해서 장소를 이곳으로 예. 잡은 거라는 생각이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김민지 기자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당내 여론조사를 일단 해봤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름도요 가나다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21, 박원순 서울시장 46, 우상호 의원 12%. 이렇게 따지면 저 시점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50% 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된다면 결선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막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그 자료이고요. 예.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좀 접전을 벌이고 있죠.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이런 것들 볼 때 사실 결선 투표라는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자,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저 셋 중에 어쨌든 한 명이 될 테니까 네. 그 한 명과 그럼 다른 안철수 바른미래당 또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또 한국당 후보 하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조사 결과.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나와도 네. 나머지 후보보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예. 지금 보면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때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좀 앞서가고 있죠. 41%. 많이 앞서네요. 네, 네.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가 제일 낮게 나왔고요. 예. 그 다른 후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음 사람이 예.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좀 더 높습니다. 50을 넘기네요. 네, 과반수가 예. 넘는 것으로 나오고 우상호 후보도 좀 적긴 하지만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예. 바른미래당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와도 이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금 전 출마 선언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문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 문재인이라는 세 글자가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와 어떤 가치를 함께하고 호흡을 한번 같이 네, 함께 하고 호흡을 싶다.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요. 네. 평소에도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게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언급하는 것이 이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닐 때도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자신이 함께 서울시에서 고군분투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부의 문재인 정부와 함께 궤를 같이 하겠다. 예.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오늘 출마 선언 전에 현충원을 찾아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그 선거에 슬로건처럼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네. 항상 그 민주정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조를 하면서 또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서울시장 이제 후보는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묘역을 찾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또 묘역을 찾았어요. DJ와 박정희 이렇게 확실히 나눠지는데요. 방명록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수의 적자임을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 건국 70주년 4월 12일. 그러니까 수도 이전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뭐 김문수 전 지사나 안철수 전 후보나 보수 표심을 안철수 후보나 보수 표심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정말 그 뺏길지도 모르는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 보수의 중심에 서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저런 그 문구를 적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제가 찾아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혹시 방명록 현충원 찾은 적이 있나 했더니 없더라고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요즘에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 그 공격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후발 주자가 다 그렇듯이 선두 주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그 시정을 펼쳐온 지난 기간 동안 서울이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시민들의 삶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해왔죠. 뭐 그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문에서도 계속 그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첫 일정으로 구의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좀 실수한 것들을 강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화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본격화되는 지방선거 소식 김민희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구도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세 곳에서 지금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됐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3파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서 또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이렇게 3파전. 그래서 3파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네, 공교롭게 3파전이네요. 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당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당원의 당원들끼리의 여론조사 50% 그리고 나머지 여론조사 5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만큼 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이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렇죠? 결선 투표도 한다고 했고요. 지난번 때는 그 당원 투표 이걸 안 거쳤죠. 단독 후보로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만큼은 좀 당원들의 좀 생각이 좀 중요한 선거가 됐고 또 그 박원순 시장이 뭐 여론조사 전체에서는 좀 앞서지만 당원들의 뭐 당심에선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다음에 김문수 또 한국당 후보 하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조사 결과.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나와도 나머지 후보보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보면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때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좀 앞서가고 있죠. 41%. 네,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가 제일 낮게 나왔고요. 그 다른 후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음 사람이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좀 더 높습니다. 50을 넘기네요. 네,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우상호 후보도 좀 적긴 하지만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바른미래당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와도 이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금 전 출마 선언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 서울을 바꾸라는 촛불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서울의 활력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 김민지 정치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3파전으로 잡았습니다. 네.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문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 문재인이라는 세 글자가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와 어떤 가치를 함께하고 호흡을 한번 같이 네, 함께 하고 호흡을 싶다.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요. 네. 평소에도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게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언급하는 것이 이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닐 때도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자신이 함께 서울시에서 고군분투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부의 문재인 정부와 함께 궤를 같이 하겠다. 예.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오늘 출마 선언 전에 현충원을 찾아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시대와 좀 당심을 생각해서 장소를 이곳으로 예. 잡은 거라는 생각이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김민지 기자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당내 여론조사를 일단 해봤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름도요 가나다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21, 박원순 서울시장 46, 우상호 의원 12%. 이렇게 따지면 저 시점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50% 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된다면 결선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막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자료이고요. 예.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좀 접전을 벌이고 오차 범위 오차 내네요. 범위 내에서 네. 이런 것들 볼 때 사실 결선 투표라는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자,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저 셋 중에 어쨌든 한 명이 될 테니까 네. 그 한 명과 그럼 다른 안철수 바른미래당 또 후보